둘이의 시 걸음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많은 자료를 단체로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배열에 대해 배웠어요. 그래서 배열을 이용하면 우리 학교 전교생의 키를 하이트라는 하나의 배열 안에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었어요. 배열에 아무리 많은 자료가 들어있어도 이처럼 반복문에서 원소수를 활용하면 되니까 코드의 길이는 늘어나지 않았죠. 사실 아직까지 이름이나 학교명과 같은 문자열을 입력해 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이번 시간 내용을 배우면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인트형 배열을 이용해서 수많은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것처럼 캐릭터형 배열을 이용하면 길동이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캐릭터형 배열에 저장하니까 이 배열의 원소는 문자 1개가 되겠죠. 문자열은 숫자와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다른데요. 이 수업에서는 문자열 1개와 관련된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컴퓨터가 하나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하나라는 이름, 즉 문자열을 입력할 수 없어요. 이제 캐릭터형 배열을 배우면 드디어 이름, 주소, 책 이름과 같은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자 1개를 저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캐릭터형 변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문자 1개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이 할당되니까 여기에 문자 상수 A를 대입해주면 그레이드에 A라는 문자 1개를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열은 문자 여러 개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영어 이름 코리아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캐릭터형 변수에는 저장을 할 수 없겠죠. 왜? Korea 많은 글자를 여기에는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열이라는 것을 배웠죠. 캐릭터형 배열을 이용하면 캐릭터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6개 저장할 수 있는 연속된 기억 공간을 할당받고 여기에 K자, O자, R자, E자, A자 처음 보는 거죠. 널이라는 특별한 문자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을 하게 되면 Korea 문자열 저장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열 이미 다 배웠으니까 문자를 여러 개 저장하는 배열은 어떻게 선언하나요? 캐릭터형 배열. 그리고 배열 이름은 city이고 이 안에 원소 6개 있으니까 6이라고 적고 이렇게만 하면 배열 공간만 할당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문자형 변수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것처럼 문자열을 저장할 캐릭터형 배열을 선언하고 문자열을 곧바로 저장하려면 자, 문자 상수는 앞뒤로 작은 따옴표, 문자열은 앞뒤로 쌍따옴표 하죠. 이렇게 Korea라고 적어주면 순서대로 Korea 그리고 마지막엔 널이라는 문자가 자동으로 저장되겠습니다. 이제 알았죠? 이름이나 주소나 책 이름 같은 문자열을 저장하려면 캐릭터형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 사실 캐릭터형 1차원 배열을 선언하면서 문자열을 곧바로 저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1번처럼 캐릭터형 배열 선언하고 배열의 원소를 중괄호 안에 차례대로 적어야 되고 캐릭터형 배열이니까 원소가 문자 상수 D 글자 앞뒤로 작은 따옴표 붙여서 다 적어줘야 돼요. 그런데 주소 같은 걸 적으려면 글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글자를 앞뒤로 다 작은 따옴표 붙여서 쓴다면 장난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문자열인 경우에는 특별한 대우를 해줘요. 특대. 줄여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 2번처럼 곧바로 문자열 상수로 표현해주면 차례대로 D자, O자, O자, R자, I자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널이라는 문자 백슬래시 0이에요. 우리가 백슬래시는 특별한 문자 escape 시퀀스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죠. 그래서 백슬래시 n은 줄바꿈 문자인데 백슬래시 0은 우리가 문자를 표현하는 문자는 특별한 코드로 표현이 되는데 많은 코드 중에 코드 번호가 0으로 가장 빠른 문자가 널 문자예요. 0으로 널은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 널 문자를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데 사용해요. 만일 문자열 끝에 널이 없으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될지 몰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무언가 오류가 생겼다면 문자열 끝에 꼭 널이 들어가게 잘 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열의 원소수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열 끝에는 꼭 널이라는 문자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둘이를 저장하고 싶다면 DOORI 5개 문자를 저장해야 되죠. 그렇다면 최소한 몇 개? 널을 합쳐서 문자열 길이보다 한 개는 더 많게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name이라는 배열 안에 do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을 때 이 문자열을 모니터에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캐릭터형 1차원 배열에서 배열명만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문자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다면 배열 이름, name이죠. name만 적어주면 문자열이 출력되고 name은 문자열을 찍는 거니까 %c가 아니고 %s 변환 명세 써야 되겠습니다. 문자는 %c, 문자열은 %s이죠. 자, printf name을 하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꼭 기억합니다. name 배열 시작 위치부터 누구를 만날 때까지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name이라는 배열명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name은 어디를 가리킨다? 배열의 시작 위치를 가리킨다. 정확하게는 배열명은 배열 시작 주소예요. 우리가 scanf 함수를 사용할 때 변수의 실제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 변수명 앞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을 했죠. 그러나 배열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name 배열명 자체가 배열 시작 주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냥 외워야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배열 시작 주소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배열 시작 지점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C 언어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포인터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포인터를 소개하지 않겠지만 고급 과정에서 C 프로그램을 하려면 포인터를 알아야 되는데 이 포인터라는 게 바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을 포인터라고 얘기해요. 자, name은 어디를 가리킨다고? 배열의 시작 위치를 가리킨다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printf에서 이렇게 배열명만 적으면 배열 시작 위치부터 배열 이름이 시작 위치를 가리키니까 여기서부터 누구를 만날 때까지 너를 만날 때까지 무조건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rintf를 실행했을 때 처음 name이 가리키는 곳에 널이 아니죠.
화면에 D가 출력되겠고 그 다음 글자도 널이 아니까 출력되겠고 그 다음 또 널이 아니니까 출력 널이니 아니죠. I도 널이니 아니죠. 그런데 I를 출력하고 난 뒤에 문자 널 문자죠. 누구를 만날 때까지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출력한다 했으니까 너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열에서는 이 백슬래시 0 널 문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널 만날 때까지 출력하니까 엉뚱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배열을 선언할 때 문자의 끝에 널 문자가 들어가도록 항상 한계 여유 있게 선언한다 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을 출력할 때 배열명만 적으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도 배열명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스캔F를 보면 네임 배열명만 있죠. 왜 그럴까요? 배열명이 배열 시작 주소니까 앰프샌드 기호를 붙일 필요도 없고 배열명만 적으면 된다 이거죠. 변환 맹세는 당연히 문자열이니까 %s를 쓰고 그런데 요즘은 여태까지 스캔F에서 앰프샌드를 쓰던 습관이 있으니까 자꾸 붙여서 오류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붙이거나 붙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오류를 띄우지 않고 결과도 제대로 나옵니다.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쓰기 바래요. 자, 이 코드 실행되는 과정 볼게요. 먼저 너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묻네요. 그 다음 스캔F 만났습니다. 네임 배열명이 왔고 스캔F를 만났으니까 커서가 깜빡깜빡이겠죠? 이 사람의 이름은 민인가 봐요. MIN 엔터 라고 입력을 완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열 내용이 네, 네임 시작 위치부터 M자, I자, N자. 자, 사용자는 분명히 MIN까지만 입력하고 엔터 쳐서 입력을 끝냈죠. 그런데 MIN 다음에 자동으로 널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여기까지가 문자열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스캔F를 끝내고 이제 프린트F로 다시 한번 네임의 내용을 출력해 보네요. 안녕 %s 네임이라고.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안자, 영자, 그리고 %s로 네임을 출력하는데 네임 시작 위치 여기부터 누구 만날 때까지 출력한다고요? 널 만날 때까지 출력한다고 했죠? M자 널이니 아니죠? 널이니 아니죠? 널이니 아니죠? 널 맞네요? 고로 MIN까지만 출력이 되고 다음에 느낌표 출력되고 백슬래시 N 줄바꿈하고 끝 나겠습니다. 즉 배열명만 써주면 좀 전에 널 만날 때까지 출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 널 뒤에 있는 I자 백슬래시 0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문자리 됩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자열은 캐릭터형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문자열과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구분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반 운동장으로 가자 라고 했다면 우리 반 30명 전체가 운동장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 3번이라고 얘기했다면 3번 학생 1명만 운동장으로 나가겠죠. 우리 반과 우리 반 3번으로 반 전체와 반의 학생 1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캐릭터형 배열 이름을 사용하면 문자열 전체가 되는데 배열명 다음에 사각괄호 안에 첨자를 사용을 하면 문자 한 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임 배열명만 썼다면 둘이
문자열 전체가 출력이 되겠고 name 3을 썼다면 D는 name 0, name 1, name 2, name 3. 그러니까 배열에서 세 번째 있는 원소는 R 문자죠. 출력되는 것은 R 한 개만 출력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배열 배우면서 배열명 다음에 사각괄호 안에 첨자를 써서 배열 원소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배열 이름 뒤에 첨자를 써서 문자 한 개 출력할 수 있겠어요. 자, 문자열 전체일 때는 %s, 문자일 때는 변환 명세는 당연히 %c여야 하겠죠. 문자열 안에 문자를 사용하는 또 다른 예로 이번에는 네임 배열이 좀 전의 입력에 의해서 min이라는 새로운 문자열로 바뀐 상황에서 실행 화면처럼 내 이름의 처음 두 글자는 mi 라고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어떤 코드를 써야 될까요? m자는 배열의 0번째 원소, i는 배열의 1번째 원소이죠. 그러니까 먼저 내 이름의 처음 두 글자는 을 printf로 출력하고 줄바꿈 문자까지 찍고 그 다음 m자는 name 0, 그리고 i는 name 1. name 0과 name 1은 문자니까 변환 명세 %c 두 번 적어서 해결할 수 있네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번호가 하나 있죠. 주민등록번호. 이 번호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중 딱 한 명을 구분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번호에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의 출생연도와 성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기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어디에다가 저장해야 할까요? 자, 여기 중간에 하이펀을 입력을 하니까 숫자 정수나 실수형은 안 되겠고 오늘 배운 문자열에 저장을 해야겠어요. 하이픈뿐만이 아니라 이 하이픈이 없더라도 앞에서 0으로 시작하는 정수는 우리 C 언어에서는 10진수가 아니고 8진수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쉼화에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러므로 정수형 변수에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캐릭터형 배열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죠. 그런데 하이펀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널 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배열을 선언할 때 번소수 15로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으려면 배열을 입력받을 때 배열명만 써주면 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id만 써주고 %s로 입력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3년생이라고 출생연도를 출력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자리가 출생연도를 의미하죠. 자, 이 03 사실은 2003년도생인데 앞에 20 생략하고 03만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력을 할 때 앞에 20을 먼저 출력을 하고 뒤에 03을 출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printf를 보면 20 출력하고 문자 두 개를 찍죠. 이 문자 두 개는 id 배열에 있는 건데 0번째 원소, 1번째 원소. 그러니까 id 0, id 1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주민등록번호 7번째 숫자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배열을 이용했고 배열의 첨자는 0부터 시작하고 또 하이펀 또 저장해야 되니까 이 3이라는 이 자리에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는 id
0, 1, 2, 3, 4, 5, 6, 7번째 원소이죠. 그러므로 아이디 7이 문자 3이면 남자, 문자 4면 여자라고 출력하도록 if문 써야 되겠다 알 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것 한 가지, 아이디 7이 숫자 3이 아니죠. 캐릭터형 배열에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3이 아니고 문자 3이어야 되고, 그러므로 나중에 비교를 할 때도 숫자 3으로 비교하면 안 되고 문자 3으로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완성된 프로그램을 따라가 볼게요. 자, 캐릭터형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이렇게 문자 1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까지 실행을 한다면 일단 프린트F 때문에 모니터에 주민등록번호는 출력되겠고, 스캔F 때문에 커서가 깜빡깜빡이고 있겠죠. 자, 배열에 문자열을 저장하려면 배열명만 적어준다. 아이디를 적었고, 자,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렇다면 아이디 배열에는 이렇게 마지막에는 널까지 입력이 되어 있겠죠. 자, 이제 스캔F까지 완성을 했고, 그 다음 프린트F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20 찍고 %C, %C 년생 나오네요. 자, 아이디 0에는 문자 0이, 아이디 1에는 문자 3이 들어있으니까 출력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3년생이라고 출력이 됐겠죠. 자, 그 다음 프린트F를 끝나고 나면 if문이 오네요. 자, 아이디 7, 아이디 7이면 아이디 0, 1, 2, 3, 4, 5, 6, 7 이곳이죠. 자, 여기에 있는 글자가 뭐라면 3이라면 남자이군요. 그렇지 않다면 여자이군요. 를 출력하는데 여기서는 3이니까 아이디 7이 3인가요? 참이니까 바로 밑에 있는 남자이군요. 를 출력하겠죠. 그러니까 결과로 남자이군요가 출력되고 마지막 return 0을 만나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이디 7이 3이라면 남자이군요. 그렇지 않다면 여자이군요. 가 아니고 else 다음에 if가 하나 더 들어왔죠. 이렇게 두 줄의 if문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아이디 7이 4인지 다시 묻는 이유는 뭘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가 3이면 남자, 4면 여자예요. 그러나 2000년 이전에 19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면 이 자리가 1 아니면 2로 시작하겠죠. if 아이디 7이 3이라면 남자이군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는 1인 사람, 2인 사람, 4인 사람 다 else 조건이 오겠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7번째 숫자가 1인 사람인 경우에 3이 아니니까 else에 와서 여자이군요를 출력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아이디 7이 4인지 확인해서 4라면 여자이군요를 출력하는 거예요. 사실 이 if문을 하기 전에 2000 몇 년생이라고 출력하는 것도 사실은 더 세밀하게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2000 무슨 년생이라고 출력하잖아요. 이 자리가 1이거나 2인 사람은 20을 적는 게 아니고 19를 적어야 1900 몇 년생이라고 출력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 자리가 역시 if문으로 표현돼야 되겠다.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if 추가로 필요한 이유는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1이 남자, 2가 여자이니까 이고 id 7이 3이면 이라고 할 때 앞뒤로 작은 따옴표가 꼭 필요한 이유 앞서 한번 얘기했었죠? 캐릭터형 배열의 원소는 캐릭터형이다. 그러니까 id 7이 3이라고 비교를 했다면 id 7은 3이라는 문자인데 이 3은 숫자죠.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은 문자 3일 경우 이 조건이 거짓 되어서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이젠 정리할 시간이죠. 문자열을 저장하려면 캐릭터형 1차원 배열이 필요했고 선언과 동시에는 아주 편하게 문자열 상수 형태로 초기화할 수 있었고 문자열 끝에는 널 문자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널 문자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때는 못 들어가니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했습니다. 자, 배열을 선언할 때 원소 크기는 저장할 문자 수보다 최소 1개 이상은 더 많게 선언해야 된다. 누구 때문에? 바로 널 문자 때문이었죠. 문자를 입력받을 때는 배열명을 그리고 배열명 자체가 주소이기 때문에 굳이 앰퍼샌드를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모른다면 붙여도 상관은 없다 했습니다. 캐릭터형 1차원 배열에서 배열명만 사용하면 문자열이 되었고 배열명과 첨자를 사용하면 배열원소 즉 문자 1개가 되었죠.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선 배열명만 적어주면 누구를 만날 때까지 널 만날 때까지 출력을 하니까 널이 여기에 있네요. 이쯤이까지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문자 단위로 작업할 때 여기에 대문자 i를 써서 이쯤이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id 0에 문자 i만 별도로 대입을 시키면 대문자 i로 바뀌겠죠. 출력을 할 때도 id 1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있는 t 문자 1개가 출력되겠고 이 자리에 문자를 새로 입력받고 싶다면 id 1의 주소 앰퍼샌드 기호를 붙여서 주소를 구해서 여기에 새로운 문자 1개 입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결과 화면과 같이 학교 이름을 물었을 때 Cschool을 입력받으려면 빈 곳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학교 이름이 최대 20자라고 했으니까 너를 포함하려면 캐릭터형 배열을 선언할 때 그렇죠? 널 문자 합쳐서 최소한 21 이상이 되게 선언해야 되겠고 학교 이름은 물었고 Cschool 문자열을 입력받아야 되니까 문자열은 %s 그리고 배열명만 사용하면 문자열이 되니까 school만 사용해서 Cschool을 입력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처럼 대학에 가게 되면 학번이 부여가 돼요. 이 학번으로 그 많은 학생 중 딱 한 명을 구분해내기 때문이죠. 자, 이 학번이 모두 7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 M416062 총 7자일 때 학번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숫자는 입학 연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학번 같은 경우 16이 입학 연도니까 2016 학번이라고 출력하고 학번의 첫 번째 알파벳이 M이면 공대생이고 M이 아니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코드가 잘못된 곳이 여기 분홍색으로 칠한 곳이 잘못된 곳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볼까요? 학번이 7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문자열은 마지막에 무엇이 필요하죠? 널 문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배열의 원소수를 얼마로? 7 더하기 1, 8로 지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문자열을 초기화할 때 M41606이 이것은 그냥 변수명 같은데요. 그렇죠.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여줘야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번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숫자가 입학연도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printf에서 20 뭐뭐 학번 16을 출력해야 되는데 이때 16은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문자 16을 출력하는 거니까 %s가 아니라 %c여야 되겠죠. 그리고 stdno 3이라면 stdno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는 6이고 4번째는 0이잖아요. 그렇다면 2060 학번으로 출력되겠죠. 3, 4가 아니라 어떻게? 2와 3이어야 되겠고 %s가 아니라 %c로 출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학번의 첫 번째 알파벳이 M이면 공대생이니까 공대생이라고 출력하고 M이 아니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알파벳 첫 번째 문자는 SNO의 0 번째 원소는 맞는데 이것이 M인가? 이 M은 컴파일러가 변수명으로 해석하겠네요. 문자 상수여야 되니까 앞뒤로 뭐가 있어야 된다? 작은 따옴표 꼭 붙여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잘못된 곳에 대한 수정, 내용, 이유, 설명이 다 표시되어 있네요. 이렇게 고친 코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심화에서는 문자열을 다루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기법이 나와요. 특히 문자열을 비교하는 string compare 마지막까지 꼭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에 있는 하이펀을 입력하지 않고 숫자만 입력해서 휴대폰 번호를 하이펀이 있도록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기로 할게요. 휴대폰 번호는 인트형 변수에 저장할 수 없다? 앞에서 얘기한 적 있죠? 그 이유는 선생님과 둘이의 대화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C 언어에서는 숫자 앞에 0을 붙이게 되면 이것을 10진수가 아닌 8진수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0이 붙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문자형 배열에 저장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의 숫자만 캐릭터형 배열에 저장하려면 캐릭터형 배열을 어떻게 선언해야 될까요? 휴대폰 번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인데 누구까지 합쳐서 널까지 합쳐야 되니까 12로 선언을 하고 문자열 상수로 저장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출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있는 HP0부터 HP2까지 010을 출력하고 하이펀 찍고 그 다음 HP3부터 HP6까지 찍고 하이픈 찍고 그 다음 HP7에서 HP10까지 문자를 찍어주면 되겠죠. 1 찍고 하이픈, 2 찍고 하이픈, 3 찍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드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네요. 둘이 연락처 먼저 출력하고 010을 i는 0부터 3보다 작을 동안 HP0, HP1, HP2 찍고 그 다음 하이펀 찍고 1, 2, 3, 4 찍어야 되죠. 자, 여기가 비어 있어요.
어머나 여기가 비어도 되나? 네, 비어도 괜찮아요. for의 헤더는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포문에서 i가 3일 때 이 조건이 거짓이 돼서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굳이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i에는 현재 3이 들어있고 3은 7보다 작은가요? 예. 그래서 HP 3을 찍고 돌아가서 4 찍고 5 찍고 6 찍고 7이 되면 조건이 거짓이니까 포문을 끝내서 하이픈 찍고 이전에 7 값이 7은 11보다 작은가요? 참이니까 HP 7 돌아가서 8, 9, 10 이렇게 계속해서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1 결과 하이픈 찍고 2 결과 하이픈 찍고 3 결과 알겠죠? 이번에는 똑같은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0, 1, 0 출력하고 1을 출력하기 전에 하이픈을 출력하고 4개의 문자를 찍고 다음 2를 찍기 전에 HP 7 찍기 전에 하이픈을 출력하고 즉 배열에 있는 원소들을 차례대로 출력을 하되 중간에 첨자가 3이거나 7이라면 하이픈을 먼저 찍고 문자를 출력하게 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는 원래 전화번호는 11자리지만 널 때문에 12를 잡은 거죠.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 문자는 HP 10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0, 1, 2, 3, 4, 5, 6, 7, 8, 9, 10. HP 11에는 널이 저장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 for에서 반복을 첨자 i가 0부터 얼마까지? 11보다 적을 때까지 한다면 10까지 돌겠죠. 널은 안 찍어도 되니까. 자, for를 통해서 HP 0부터 HP 10까지 출력하는 걸 반복하는데 우리가 HP 3을 찍기 전에 하이픈, 7 찍기 전엔 하이픈을 추가로 더 찍어야 되죠.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만 추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else 없는 if문 사용하면 되죠. i가 3이거나 7이라면 하이픈을 먼저 찍고 그 다음 배열에 있는 문자를 찍고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지만 앞의 방법, 두 번째 방법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일단 두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전화로 무슨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 번호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휴대폰 번호는? 이라고 물었을 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와 이 번호가 일치한다면 인증 완료, 그렇지 않으면 인증 실패라고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순서는 질문부터 출력하겠죠. 그 다음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겠고 그 다음은 갖고 있는 전화번호와 입력된 번호가 같은지 비교해서 인증 완료 또는 실패라고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속에 HP 배열에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가 그리고 인풋에는 둘이가 입력한 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때 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차례로 비교를 하는 거죠. 서로 같은지. 만일 끝까지 문자가 똑같다면 일치하는 것.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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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그런데 4인데 둘이가 입력한 번호는 5예요. 실수로 잘못 입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뒤에 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간에 한 개라도 틀렸다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만하고
인증 실패라고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방법, 원소 수만큼 문자를 차례대로 비교해 가다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틀린 것을 발견하면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이 그만두고 불을 치니까 인증 실패라고 찍으면 되겠죠? 이것을 코드로 작성한다면 자, 일치해서 벗어나는 경우에 i값과 일치하지 않아서 벗어나는 경우에 i값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겠습니다. 일치하는 경우는 같아요, 같아요, 계속 같으니까 어디까지 마지막 원소까지 모두 같다면 i값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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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얼마가 들어있겠습니까? i의 11일 때도 같고 i 뿔뿔에 의해서 i가 12가 되면 벗어나니까 마지막 i 값은 12가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틀리는 문자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갔다가 여기서 드디어 틀리는 글자를 발견한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분명히 중간에 i가 HI와 input i가 서로 달라서 브레이크에 의해서 이 부분을 빠져나왔다면 이때 i는 얼마? 12보다 작을 때겠죠. 그러니까 일치한다면 포문을 빠져나왔을 때 i가 12이고 일치하지 않아서 나왔다면 i는 12보다 작겠죠. 이 마지막 i 값을 확인해서 인증 완료, 인증 실패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따라가 볼까요? 자, 선언문까지 실행했을 때 HP에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가 input은 아직까지 비어있죠? 둘이가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스캔F까지 실행을 했다면 모니터에는 이렇게 휴대폰 번호는 물었겠고 여기에 둘이가 번호를 입력했다면 인풋 배열에는 이렇게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 포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i가 0일 때부터 원소수 12개, 그러니까 12보다 적을 때까지 HP0과 input 0이 같은가요? 같지 않은가요? 지금 같지 않다면 더 이상 비교할 필요 없으니까 브레이크. 같다면 else가 없으니까 I 뿔뿔. 그래서 하나하나 비교해 가는데 계속 같은데 HP6과 input 6이 서로 달라요. HP6과 input 6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실행하니까 포문을 끝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if문을 실행했을 때 현재 i는 6일 때 i가 6일 때 브레이크에 의해서 빠져나왔잖아요. 12가 아니니까 else로 가서 뭐라고? 인증 실패라고 결과가 출력되겠습니다. 만일 여기가 5가 아니고 4였다면 계속해서 똑같으니까 i가 12여서 할 수 없이 포문을 끝냈겠죠. 10이라면 인증 성공이라고 출력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쉬운 방법으로 두 문자일이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어요. 라이브러리 함수 string compare, str string compare의 cmp, 이름이 strcmp인 함수입니다. 우리가 모니터로 무언가 출력할 때 printf야 출력해줘, scanf야 인풋에 입력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string compare야 두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 조사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이 자리가 특별한 숫자 값으로 바뀌는데 이 두 문자열이 똑같을 때는
0인 숫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열이 같은지 비교할 때 굳이 앞의 방법처럼 원소 하나씩 비교할 필요 없이 HP 배열명만 썼으니까 문자열이죠. input 역시 배열명만 썼으니까 문자열. 이 두 개가 똑같은지 string compare야. 비교해봐. 라고 요청을 하면 이 자리가 특별한 숫자로 바뀌는데 이 자리가 0과 같은가요? 무슨 뜻? 두 문자열이 같은가요? 비교하는 거죠. 폼은 또 필요 없고 아주 간단하게 string compare를 이용하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이 됩니다. 같다면 인증, 성공, 그렇지 않다면 인증, 실패라고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 우리가 scanf나 printf를 쓰고 싶다면 전처리기 지시인 샵 include stdio.h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string compare를 사용하려면 string에 관련된 함수의 헤더 파일 string.h가 꼭 내 프로그램 소스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처리기 지시가 하나 더 추가가 되네요. 이거 하나 추가해주고 이렇게 씀으로써 앞과 같이 굳이 긴 포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 외에도 문자열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함수가 아주 많은데요. 이 수업에서는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배열 응용 프로그램과 샵디파인이라는 매크로 상수 정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최대값을 구하거나 순위를 구하거나 채점을 하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요. See you again next time.